그래서 오늘 이제 관계언, 그 다음에 독립언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수업을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 단어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일단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시다. 관계언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조사를 얘기합니다. 네, 우리 국어의 조사에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 국어는 첨가어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첨가어적 특질의 가장 중요한 형태소가 바로 형식 형태소였습니다. 형식 형태소에서는 다시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접사, 어미가 있다. 그 중에서 어미는 살펴봤고 접사도 앞에서 살펴봤고 이제 뭐만 남은 겁니까? 바로 조사만 남은 겁니다. 우리 국어를 잘 쓰기 위해서는 조사의 쓰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자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격에 체크를 해두세요. 원래는 자격조사라고 해야지 맞겠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자를 빼버리고 그냥 격조사라는 말로 씁니다. 자, 격조사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진짜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 그지? 우리 국어에서 어떤 문장에 주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주어는 바로 이 주격조사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주격조사에는 이가, 깨서, 에서가 있습니다. 이때 이가는 하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에 의문적인 환경, 자음으로 끝났느냐, 모음으로 끝났느냐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이가, 깨서, 에서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 영어 선생님도 옆에 있지만 있느니가를 주격조사인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우리 국어의 은느는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보조사지 주격조사는 아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 은는이 주격조사라면 동생이 공은 찬다라는 말이 있다 봅시다. 그러면 이때 공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독서실은 갔다. 이런 말 사실 어색합니다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 은이 붙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독서실을 주어로 처리해야 되겠고, 물이 얼음은 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어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우리 국어의 은느는 주격조사라고 보면 안 된다.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우리 국어의 주격조사라고 하는 건 이가, 깨서, 에서, 그리고 이 녀석들이 하는 문법적 기능은 앞에 있는 체언이 문장의 주어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깨서는 높임의 의미가 있을 때, 우리 학교에서, 근데 요 에서를 한번 보면은 왠지 부사격조사의 에서 같단 말이죠. 그러나 이때 에서는 명백히 주격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필기하세요. 에서가 주격조사로 쓰이는 경우는 앞말이, 앞에 있는 체언이 단체 무정명사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정인이 유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할 텐데요.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예문을 본다면 누가 봐도 학교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근데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특수하게 에서를 주격조사로 쓴다 하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목적격 조사는 패스. 할 게 없는 것 같아. 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체언을 목적으로 만들어준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역격 조사도 우리 앞에서 관용어 얘기하면서 몇 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용어를 만드는 방법, 벌써 오늘만 해도 2번 얘기하는데, 관용사 또 체언의 관역격 조사. 그러니까 관역격 조사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앞말에 관용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격 조사는 여기 보면 등이라고 나와 있죠. 부사격 조사는 정말 많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데요. 얘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은 앞말에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복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되게 하는 조사인데, 요거 이제 기억납니까? 자, 요 복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랑 헷갈리느냐, 바로 요 위에 있는 주격조사 이가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형태가 똑같기 때문이죠. 물이 얼음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만약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얼음이 주어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 경우엔 이걸 주격조사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 되다
아니다 라고 하는 서술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요. 이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는 항상 그 앞에 주어를 보충하는 말, 즉 보어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와 가는 복격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혹격조사와 서술격조사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혹격조사는 아, 야 또는 이, 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독립어가 되게 하는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다 무슨 주어, 목적어, 관형어 해서 되게 익숙한데 독립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익숙지가 않죠. 독립어는 어떻습니까? 다른 문장 성분과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야 라고 한다면은 요 자체로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야라는 복격조사가 붙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은 아라는 혹격조사가 붙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격조사 같은 경우에 우리 단어의 분류에서 봤죠. 대부분 다 불변어였는데 가변어인 게 딱 하나 있었어. 바로 용언이었죠. 근데 그 용언 바로 위에 보면은 서술격조사라는 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격조사는 채언이 문장에서 서술어가 되게끔 하는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서술어는 어떻습니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술격조사도 활용을 할 수 있으므로 가변어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앞말의 특별한 의미. 자, 체크합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격조사가 자격, 그러니까 문법적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다면 보조사는 의미적 기능만을 합니다. 문법적 기능은 하지 않아.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은는이라는 보조사. 은는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더합니다. 대조, 대조의 뜻이 뭐죠? 서로 다른 것, 그죠? 그 다음에 강조, 강조는 거기에다가 그거를 더 의미적으로 좀 더 세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제라고 하는 것은 말의 이야깃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조, 강조, 화제의 의미를 더하는데 예를 하나씩 보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했을 때 인생과 예술이 각각 짧다, 길다 라는 서술어로 연결되어 있죠. 이때 짧다와 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의미적으로 봤을 때 반대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 은은 대조의 의미를 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참 우리 이런 말 잘못 써가지고 많이 싸워, 그죠? 너한테도 잘못은 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도 잘못이 있어랑 너한테도 잘못은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어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 그러면 뭐 있지. 근데 너한테도 잘못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한테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때 은은 두 번째, 강조의 의미를 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는 언니의 것이다. 자, 사실 이런 문장 때문에 우리가 은는을 자꾸 주격조사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 컴퓨터가 언니의 것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충분해요. 이 컴퓨터가 언니의 것이다. 근데 현대인들은 자꾸 여기에다가 이가라는 주격조사를 안 쓰고 이렇게 은 또는 는, 보조사를 써가지고 문장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은는이 주격조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요 경우에는 화제, 즉 이야깃거리의 의미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겁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컴퓨터 중에서도 이 컴퓨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포함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밥도 먹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영화를 봤는데 여기에 이제 밥을 먹은 행위도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건 한정이라는 건데 한정의 뜻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범위를 정해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10명 중에서도 딱 한 사람, 이니까요. 요때 9명을 배제하고 딱 한 명의 의미를 좁혀줬으니까 많은 한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가 뭐랑 헷갈리냐 하면 이 종결음이랑 헷갈립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 밑에다가 종결음이 써놨다고 해서 요가 종결음이라는 말은 아니고 이걸 왜 종결음이랑 헷갈려 하냐 하면 요는 제일 끝에 붙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봐봐잉. 일반적으로 앞에서 봤던 보조사들은 다 어때요? 이 문장 가운데 있어.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다고. 근데 요는 어디에 있어? 문장 제일 끝에 있잖니. 그러니까
종결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한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국어에서 요는 명백히 보조사로서 특히 그것의 의미는 높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요가 종결음이라면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왜 생략할 수 없지? 아이 땡! 오늘도 얘기했는데 아까 활용, 어간과 어미 얘기하면서 얘기했어. 기억나지? 아린 기억력 좋잖아. 왜 내가 어간과 어미가 중요하다고 했지? 우리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 성분이 뭐니까? 서술어니까. 즉 서술어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어의 서술어는 늘 뭐로 끝나야 되는 거야? 어미로 끝나야 되는 거지. 따라서 만약 돈이 없어요에서 요가 종결음이라면 생략할 수 없어. 생략 한번 해볼까요? 돈 있어? 돈 없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다면 이때 요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으면 뭐다? 적어도 종결어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조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에, 글에 어떤 특별한 의도를 더하고 싶을 때만 쓴다 이 말이죠.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 인생이 짧다. 말 됩니다. 이 컴퓨터가 언니의 것이다. 됩니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다. 됩니다. 즉 보조사는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생략하거나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가 종결어미가 아닌 보조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접속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조사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죠, 여러분들.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봅시다. 저기에 개와 고양이가 있다 라고 한번. 자, 문장 성문 따져봅시다. 자, 문장 성문 따질 때 항상 뭐부터 따진다고 했지? 아리나? 뭐부터 찾아? 아유, 아리는 완전 이제 문장 성문 분석 기계야. 그지? 서술어지. 자, 서술어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되나? 그렇지, 주어 찾아야 되지. 자, 그럼 주어가 뭡니까? 개와 고양이죠. 근데 이제 사실 개와 고양이라고 하면은 왠지 하나의 주어라고 하기엔 너무 길지 않니? 주어고 주어죠. 그러니까 어때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개가 주어고 고양이가 목적어야. 그러면 이때 와를 쓰면 안 되죠. 애초에. 그죠? 개가 고양이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접속조사 와가 쓰였다는 것은 앞 뒤에 있는 문법적 자격이 똑같다는 것이다. 자, 독립원입니다. 독립원은 뭐 한 2분 컷 내볼까요, 여러분들? 자, 독립원의 대표적인 품사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라고 하는 것은 부름이나 응답, 놀람 이렇게 되게 이제 감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나와 있는 예에 따라서 불렀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의 품사가 뭐야 이러면은 막 분석해. 여보, 왠지 우리 부모님이 여보 막 했을 때 막 여보 같은데, 그죠? 그러면은 여보가 명사. 잠깐만. 부른 거니까 대명사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나 이때 여보세요는 그냥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물론 이 녀석의 어원을 따지면 뭐 여보 플러스 시 플러스 어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앗 같은 경우에는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네, 밥 먹었어? 네. 요건 응답과 관련된 것, 요것도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이고 이런 것도 앗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감탄사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우리 9개의 품사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에는요, 품사 통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쓰인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품사는 그 하나의 형태의 하나의 문법적 기능 또는 문법적 성질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품사 통용은요, 하나의 단어, 즉 한 형태의 둘 이상의 문법적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형태가 이 걸로도 쓰이고 저 걸로도 쓰이니까 두루 쓰인다 해서 품사 통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눈물 좀 흘릴 겁니다. 단순히 이제 국어 시험과 관련해서 인생에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문제를 풀 때는 정말 골 때립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을 볼 때는 사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인데요. 자,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 첫 번째로 명관입니다. 명관류 품사 통용인데요. 이때 명관이라고 하면 명사와 관형사를 얘기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그녀는 주관적으로 판단했다. 와, 그것은 주관적 판단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같아요. 이거나 어때요? 자기의 뭔 뇌피셜이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런데 위에 건 명사고 아래 건 관형사입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자,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 관형사 얘기할 때 체언과 비교하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자, 위에 게 명사인 이유가 뭐다? 주관적이란 말에 뭐가 붙었으니까? 이게 명사, 답이 나와 있잖아. 이게 명사고 이게 관형사다. 그러면 구별하는 거. 뭐로 구별한다고 그랬어? 뭐를 붙이고 안 붙이고. 하리나. 자,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근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빨리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 거라고 믿어. 근데 뒤에 대답하기 싫어서. 진짜. 서술어. 이거 왜 서술어야? 동사니까 서술하지. 동사니까 서술어지. 이거 왜 서술어야? 체언의 서술격 조사부터 서술어지. 자, 그 다음에 그녀 뭐야? 대명사지. 체언이지. 는 뭐야? 보조사지. 그래서 뭐야? 주어지. 는 때문에 주어가 된 건 아니야. 원래는 그녀가인데 특별한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주격조사 가 대신에 은이라는 보조사를 썼을 뿐 문장 성분은 원래 쓰였을 가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요거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 빼고 여기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요거 품사 뭐예요? 조사잖아요. 왜 그래? 기억이 안 나면 빨리 들이대서 분석해. 형태소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법적 이름을 꺼내면 인 것 아닌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위에 게 명사고 아래 게 관형사다.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뭐의 결합 여부? 조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고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조 이런 것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가볼까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문장 성분 한번 따져볼까요? 얻다가 서술어죠. 누가 얻었습니까? 자, 앞에 뭔가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일단 주어가 생략되어 있군요. 그 다음 성분을 따지면 대가를이 목적어죠. 자, 그러면 남은 것은 노력한 만큼입니다. 요게 하나의 단어였다면 띄어쓰기가 안 됐을 텐데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딱 봐도 이거 명사 아니면 부사 같은 건데 왜냐하면 관형사가 아닌 게 이 만큼이 대가를 꾸며주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이게 체언이라면 조사와 쉽게 결합했을 텐데 여기에는 조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요거 봅시다. 그럼 바깥으로 빼내서 형태소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노력하다에 뭐가 붙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은이 붙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노력하다의 문법적 이름이 뭡니까? 자, 내가 문법적 이름 얘기할 때 항상 품사 얘기해 준 다음에 어간인지 어민지 어근인지 접사인지 얘기하라고 했죠. 자, 노력하다 품사 뭡니까? 품사라고 이제 하면은 용언 중에서도 자, 이게 지금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분명히 내가 동사, 형용사, 용언이라고 하자. 맞아.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동사와 형용사 중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아리나. 노력하는 아린. 되지? 노력하려고 되지? 노력해라. 되지? 그러면 노력하다 할 때 노력하는 품사가 뭐야? 다 되면. 아리나. 자신 있게. 동사.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간인지 어근인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딱 봐도 접사 같지는 않아. 접미사 같지는 않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이제 주원이가 얘기했지. 동사 어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것이죠? 어간에는 항상 뭐가? 어미가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동사가
뭐를? 뒤에 있는 만큼이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는 것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사 자체가 이거를 꾸며줄 수 없으니까 요 녀석의 성질을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미 중에서 전성어미 중에서 은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어미였습니까? 무슨 어미? 간형사형 어미라고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력하는 문장 성분으로 따진다면 뭐예요? 관형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관형어의 기능은 뭡니까? 뒤에 나오는 뭐를 꾸며주는 거야? 관형이라고 하는 건 체언을 꾸며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체언인지 아닌지 보자잉. 조사 아무거나 붙여봐. 노력한 만큼만 되네. 되잖아.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체언인데 대명사 아니지. 대신 나타내는 말 아니고 수사 아니지.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명사밖에 안 남았지. 그런데 요렇게까지만 하면 일단 정답. 근데 명사 중에서도 이 만큼이 어떤 명사냐고 내가 한 번 더 물은다면 얘 무슨 명사라고 할 수 있어? 자, 명사의 종류. 사용 범위에 따라서 보통 명사, 고유 명사.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잖아. 홍철 없는 홍철팀. 무슨 명사? 자립 명사란? 의존 명사. 자, 이게 의존 명사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때? 앞에 있는 관형어를 생략했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겠지? 자, 얘 일단 관형어라는 거 우리가 증명했어. 생략해보자. 만큼 대가를 얻다. 돼, 안 돼? 만큼 대가를 얻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만큼인지 모르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명사 중에서 무슨 명사? 의존 명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